여러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악화된 양극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서 터져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수백만 취업준비생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취업 과정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유라가, 장시호가 이대와 연대에 말을 타고 들어간 것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수업에 빠지고 학교에 학사 일을 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회는 그 못지않게 불공정합니다. 고위공직자와 한국의 대기업 자식들이 군대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의 자식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처럼, 또 그들의 자식들은 전부 뒷구멍으로 취업을 좋은데 잘 합니다. 한국에서요,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의 상당한 부분들은 부모의 백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평등, 불공정이 수십 차례 기업 취업에서 떨어진 젊은이로 하여금 적어도 공무원 시험만큼은 공평하다고 수십만 명의 공시족을 만들었습니다. 노량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젊은이들만 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27, 26 먹은 이 여성들은 한겨울인데도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어깨는 배낭을 메고 나타났는데요. 가방에는 10건이 넘는 공무원 서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작년 6월에 노량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만원짜리 원룸을 하나 빌려서 함께 사는데 행색은 초라하기 거지 없는데 1년 안에 공무원 시험에서 성부를 봐야 된다.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는 1년 안에 된다. 자, 오래 준비한다고 유리하지도 않다. 빨리 합격을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이런 말 한답니다. 31살 먹은 한 남성은 노량진에서 5년을 보낸 장수생이라고 합니다. 노량진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원룸에 사는데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점점 노량진에서 멀어지죠. 피곤이 묻어나왔고 커피를 권했더니 소주가 낫겠다고, 그래서 소주를 안주도 없이 첫 잔을 넘겼다고 합니다. 사촌형이 고향으로 와 가게에서 함께 일하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번 아깝게 떨어지니 한 번만 더를 반복한다. 공시생이 된 걸 후회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대학생 중에서 83%가 공무원 시험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구직자 중 42.9%가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2016년 지방직 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122대 1, 275명 선발에 33,54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016년 국가직 공무원 9급 지원자 수가 22만 1,853명, 2014년에는 16만 4,887명에서 2015년에는 19만 987명으로 또 2016년에는 22만 1,853명으로 해마다 3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월 평균 준비 비용은 29만 9천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세와 개인 용돈은 제외된다고 하니 월세 40~50만 원이 추가되고 개인 용돈이 한 30만 원, 책값 이래 추가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데만 해도 월 한 120만 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는 점점 없어져 가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속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길은 백과 기적이 있지 않고는 어려우니까, 또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청년 실업률이 IMF 직후 17년 만에, 직후보다 17년 만에 그 정도 수준으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 취업잔치에
열애된 이런 청년들은 마지막으로 노량진으로 갑니다. 재수생의 성지였던 노량진이 이제 공시생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25만 명에 이르는 전체 공시생 중에서 5만 명이 노량진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77%, 이게 다겠죠. 지역난에 심해서 38.5%, 연금 등 노후 보장 33.3%, 스펙 등 자격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서 23.2%, 뚜렷한 적성을 찾지 못해서 16.1%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시생들이 이구 동성으로 하는 말은 적어도 이 시험은 공평하죠. 몇 점 이상은 합격, 그 이하는 탈락. 부모의 재력이나 학벌, 외모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솔직히 학벌이 좋아도요, 요즘 직장에 취업하는데 최종 면접에서 누구를 왜 뽑는가 하는 부분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적으로 일정하게 뽑혔지만은 최종 면접에서 뽑히는 사람은 부모의 백과 인맥, 네트워크가 결정적이지요. 자, 노량진의 1.5평짜리 고시원에서 27 먹은 한 여성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은 책상 하나와 작은 침대 하나가 놓이니까 남은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는 보지 말라고 웃었다는데, 수도권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이분은 2015년 2월 졸업을 한 다음에 2년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노량진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 5개월이고 노량진에 있는 다른 공시생에 비하면 새내기라는데요. 아침 7시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는 학원에서, 그 이후는 작은 방에서 머물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식사는 공동 주방이나 학원 근처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는 삶이 얼마나 햇빛이고 삭막하고 돈의 여러가지 고민에 또 불안함에 해위에 시달리겠습니까? 안 봐도 알만합니다. 이 사람은 졸업반 때 80개의 기업에 지원했는데 78개 기업에서 서류 심사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 면접을 본 곳이 5개 기업으로 늘었지만 취업에는 실패했습니다. 최종까지 가도요, 면접에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실패는 훈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2년을 협의하면 그냥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가족과 대화도 끊기고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짐을 싸서 노량진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 청춘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도 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쯤 되고 장관쯤 되고 정부의 고위 간부쯤 되는 사람들은 빽 있는 사정기관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취업이 됩니다. 어디든요. 대기업에도 취업이 됩니다. 유명 정치인들 자녀들 다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31살 먹은 한 남성은 공시를 선택한 이유가 비슷한데요. 학점, 토익, 자격증, 공모전, 인턴 등 투자도 모자라 외모 관리까지 해도 대기업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럴 바에야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속이 편하다. 그럼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54.3, 독학이다 32.9, 사설학원 10.3, 그리고 준비기간은 6개월 미만 52.3, 1년에서 3년 미만 20.1, 6개월에서 1년 미만 18.5, 3년 이상 9.1이라는 겁니다. 3년 이상쯤 하면 몸에 사리가 생기거나 돌을 닦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도전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라는 일부 기성세대의 비판에 이들은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편하게 살라고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없어서 마지막 길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안 된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공시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절박하다는 겁니다. 하고 이 27 여성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1년 만에 그만두었다는 31살짜리 남성은 비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이 18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10년차 과장이 25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에서 경쟁적인 안정도, 인생의 성장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는 불안이 너무 커서 그만두었습니다.
지방대 국문학과 출신 29살짜리 여성은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광고 대행사의 합격에 월 150만 원을 받고 하루에 17시간을 일했는데 수습 기간이 끝나니까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게 이 나라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 일각에서 권장했던 창업인이 해외 취업인이 하는 것은 별세계 이야기라는 겁니다. 창업 이야기를 꺼내자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창업에 성공하는 이들도 결국은 능력있고 고급 정보 습득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부 명문대 출신뿐이다. 지방에서 창업이라고 하면 모두 식당 창업을 떠올린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추진해라. 한 청년 문제 전문가는 청년층의 불안 강도가 커질수록 안정적이고 검증된 직업군에 대한 맹목적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시 탈락자들의 자괴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울한 자아상 하나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줄여야지 결혼하고 출산이 늘어난다. 비정규직의 결혼 의향은 4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취업하면 고용 불안에 더 망설여져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여야 결혼 출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10년간 151조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 하는데요.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의 핵심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청년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률 이런 걸 따지려고 엉망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실업자가 적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개라도 제대로 결혼이 가능한 일자리에 취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혼인 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중요도 순위를 매겼는데요. 1위가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 격차 해소. 월급 많이 주면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월급을 많이 주면 결혼 가능할 겁니다. 2위가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3위가 청년층 대상 일자리 확대입니다. 4위가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입니다. 5위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거 정책이 결혼 출산 정책이다. 국가적 주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150조로 매년 600만 명씩의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 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복지 비교를 하면요. 국민연금 가입률 정규직 82.9, 비정규직 36.3, 건강보험 가입률 정규직 86.2, 비정규직 44.8, 고용보험 가입률 정규직 75.1, 비정규직 42.3, 상여금 85.4 대 38.2, 퇴직금 85.5에 40.9, 유급휴가 74.3 대 31.4. 더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저출산 대책 평가를 국회 예산처가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주거와 정규직, 소득 확대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무조건 예산을 여기저기에 돈을 퍼붓기보다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로 소득을 높여주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미혼 남성 가운데 결혼해야 된다는 응답이 취업자는 59.5, 미취업자는 62.5인데요. 취업자가 오히려 더 낮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사회생활 진입 전에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미취업자가 취업자가 되고 나면 고용 불안이나 일 가정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또 소득 문제에 부딪히면서 미래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슬픈 현실입니다. 비정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물으니까 남성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42%가량 결혼할 의사가 낮다고 합니다.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기혼자 비율이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여러가지 복지 혜택 비교에서도 턱없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고용률을 높이려고 자꾸 숫자 경쟁에 치중하다 보니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최소한의 생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기업과 노조가 근로시간을 줄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가 의료, 복지 같은 수요가 많은 분야의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충해야 된다. 자, 이 조사에서도요, 제가 말한 게 정답입니다. 국가적 공공일자리 창출과요, 국가적 주거 정책, 이것이 없이는 대한민국에 사람이 씨가 마를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